자, 민법 요역파 물권 강론 보겠습니다. 점유권부터 보겠습니다. 점유권은 나머지 권리, 소유권 등의 권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고, 나머지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즉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죠. 그게 점유권이죠. 그걸 사실상 지배라고 합니다. 정당하게 사용수익, 지배라는 게 사용수익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라는 건 정당한 지배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점유권, 첫째 조문 꼭 암기하셔야 되죠. 점유권을 맞추고 싶으면 점유권과 관련된 조문들 192조부터 210조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잘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조문 위주로 일단 살펴보시고 판례 몇 가지 중요한 거 봐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점유권의 의의, 그 다음에 점유권의 뜻과 관련된 관념적 점유, 관념적 점유 중에서 간접 점유, 관념적 점유 중에서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 조문 암기하고 자주 점유,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특정 승계할 때 점유 승계, 점유 병합과 분리가 있었죠. 그다음에 점유권의 효력과 관련된 추정력이라는 게 있었죠. 추정력. 200조.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있고요. 점유보호청권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점유권에서는. 즉 어떤 물건에 대한 사상 지배. 이게 점유죠. 거기에 부여되는 법적 힘. 그게 점유권입니다. 자, 여기서 사상 지배라는 게 뭐예요? 본권 유무를 묻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하는 한 설령 본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 하나 기억할 게 뭐예요? 건물의 부지를 누가 점유하는가?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래서 갑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더라. 근데 현재 갑만 건물을 점거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공유자인 을도 부지를 점유하는 걸로 보죠. 어쨌든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그런데 미등기 건물을 사가지고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미등기 건물을 샀어. 미등기 건물이니까 아직 등기를 안 했겠죠. 따라서 얘는 아직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아님에도 부지를 점유하는 걸로 예외가 있게 됩니다. 자, 점유와 관련된 개념과 관련해서 요 판례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점유권 인정되는데 관념적 점유가 있더라.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걸 이제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 관념화라고 하는데,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그 사망 사실을 몰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이게 상속이 개시되죠. 점유권을 승계받게 됩니다. 특히 상속인의 점유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따라서 돌아가신 분이 타주라면 상속인도 타주가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타주인데 상속인이 자주이고 싶으면 이때 상속인은 상속을 주장하면 안 되죠. 상속 이외에 다른 걸 주장해야 되죠. 나는 샀다, 증여받았다, 이렇게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원을 주장해야만 점유태양이 변환이 될 수가, 전환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접점유 중요하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주택,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고, 이 타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직접 점유자 누구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수취인, 이게 직접 점유자고, 그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이런 애들이 뭐다?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 인정이 되죠. 전 3조의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것도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2항. 갑이 을에게 물건을 임대를 했는데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했다.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간접점유자 갑은 침탈자를 상대로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라 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 요때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7조 2항 조문 확인하시고, 자, 점유 매개 관계, 계약 관계죠. 지상권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같은 그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더라. 역시 점유 매개 관계는 실효된 상태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병에게 전대. 점유 매개 관계의 중첩적 존재 가능하죠. 간접점유자 임대인은 직접점유자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관계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직접점유자는 반환의 의무가 있으니까 언제나 타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직접점유자 임차인의 권리는 간접점유자 임대인으로부터 유래됐으니까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크겠지요. 임대인은 소유자고 임차인은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그죠? 임차권이 있는 것에 불과하니까 간접점유자의 권리가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겠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 아까 207조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직접점유자가 침탈을 한 게 아니라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즉 간접점유자도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나중에 소유물 반환 청권 213조를 보면 소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점유자도 되고 간접점유자도 되겠죠.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 이걸 점유보조관계라고 하죠. 집주인이 가사도우미에게, 가게주인이 가게점원에게 지시를 하죠. 이렇게 지시명령, 복종, 불평등 관계를 점유보조관계라 하고, 이때 집주인과 가게주인만 점유자가 되고 가사도우미나 가게점원은 그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권이 없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권 행사 못하죠. 점유권도 없죠. 하지만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까 뭐라 그랬죠? 213조 소유자는 본권이 없는 직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 즉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어느 일방의 타당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점유자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남편이 없을 때 부인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명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점유보조자 개념 잡으시고, 4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기억하십니다. 그다음에 점유태양이 나왔죠. 점유태양은 뭐였었죠? 우리민법은 물건을 점유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플러스 어떻게 점유하냐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이라든가 과실수취라든가 등등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점유의 태양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점유태양은 총 6종류가 있다 그랬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 반대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무과실점유, 과실점유, 평온점유, 폭력점유, 공연점유, 은비점유, 계속점유, 불계속점유. 여기 총 6종류의 점유태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점유태양이
추정이 되죠. 그게 197조 1항이죠. 자, 점유태양 중에서 뭐가 추정이 됩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근데 뭐는 추정 규정이 없어요?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선의로 추정됐던 자가 악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경우. 그 197조 2항이죠. 어떤 경우에요? 선의점유자가 소유권 등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악의가 됩니다. 언제부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꼭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취득시효 가면 점유계속이 추정돼야 되죠. 20년 계속점유, 10년 계속점유, 일정 기간 계속점유가 필요한데 그 계속점유도 추정이 된다. 근데 계속점유가 추정이 되려면 전후 양시점의 점유사실이 인정돼야 되죠. 이렇게 전후 양시점의 점유사실이 인정되면 계속점유가 추정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중간 어디쯤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이 추정이 된다. 197조 1항, 2항, 198조 암기하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 점유태양 중에서 소유의 의사인 점유, 자주점유, 취득시효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취득시효에서 점유태양 중에 문제가 제일 많은 게 이 자주점유입니다. 자, 자주점유라는 게 뭔가? 소유의 의사인 점유인데 이때 소유의 의사라는 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법적인 의사 또는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내가 그 물건을 소유자와 똑같이 지배하겠다라는 의사.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 내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내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 물건을 내가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 그거를 소유의 의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점유자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주관적인 거,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매수인, 물건 교환한 사람, 증여받은 사람, 도둑놈은 자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명의 수탁자 이런 애들은 타주인데 특히 우리 대법원에 하면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타주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특히 부동산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타주점유라고 하는데 이때 악의의 무단점유가 뭐냐? 내가 어떤 물건을 산 적이 없어요. 또는 매매를 하긴 했지만 그게 무효야.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점유, 알고 점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요 알고 점유가 악의의 무단 점유예요. 이땐 타주입니다. 반면에 매매가 없거나 매매가 무효지만 그걸 모르고 점유한 매수인, 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의 무단 점유에서 악의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주점에 해당되는 거. 자주점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주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했다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점유자는 스스로 나 매수인이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했다고 착각하고 인접토지 일부를 산 적이 없는데 샀다고 착각하고 뭐예요? 자주. 이렇게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도 자주가 추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자준지가 불분명하면 자주로 추정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깨지는 경우 반대 사실이 증명돼야 깨지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2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그게 없어. 매매가 없어. 또는 무효야.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 그런 사실을 알면서 점유. 이게 뭐야? 악의의 무단 점유. 이게 타주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야?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
내가 산 땅은 공부상 면적이 50평인데 나는 170평을 점유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 120평은 내가 산 적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하는 거예요. 즉 악의의 무단점유가 됩니다. 그럴 때 타주가 된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내가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타주다. 점유 태양의 전환,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임차인이 사버려. 임차인은 타주잖아. 근데 물건을 사버려요. 자주로 바뀌겠죠. 자, 중요한 게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죠. 자주점유로 추정됐던 사람이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있는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누군가에게 반환하거나 인도할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지는 매도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매수인, 목적물이 경락되어 경락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될 종전 소유자, 다 타주로 바뀝니다. 또 하나가 6번.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패소 판결 확정부터 타주가 됩니다.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기진 않아요. 여전히 자주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니까 확정된 때 그때부터 타주로 바뀌는 반면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걸로 끝이 나요. 따라서 여전히 자주가 됩니다.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악, 선의 추정된다 그랬죠. 그 선의가 본건소에서 패소하면서 제기된 때부터 악의가 되죠. 조문, 무과실 추정 안 되죠. 평원공연 추정되죠. 전후 양시 점유 사실은 점유 계속 추정되죠. 특히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달라도 뭐가 인정이 되면 점유 상계가 인정이 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점유 태양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셨고 점유권의 취득, 원시 취득, 상계 취득이 있을 거고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특히 특정 승계의 경우 점유권을 특정 승계받은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르는데 병합하면 하자도 승계하도록 하고 있죠. 그게 양가로 1의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은 사실상지배로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죠. 점유권 소멸해서 다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점유권의 효력이 나오죠. 자, 점유권의 효력은 점유권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의 취득까지 살펴보셨습니다.